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역학 2.4장에 있는 예제 2.7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예제 2.6을 풀면서 느끼셨겠지만 이 부정정 구조물이 풀이 자체도 좀 길고 복잡합니다. 계산도. 그래서 이제 이번 강의도 좀 그런 문제예요. 심지어 2.6보다 더 어렵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래서 제가 계산 과정 자체는 최대한 생략을 하고 이런 풀이 방향으로 이런 방향성만 좀 정해주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계산들은 좀 해보시고 연습 문제 같은 것도 제발 틈틈이 좀 풀어주세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은 책에 있는 문제를 좀 간략하게 기하적인 형태만 좀 따와서 표시를 한 겁니다. 좀 이제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 일단 OABC는 보입니다. 강체보인데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이 강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이 부정정 구조물이라든가 재료역학, 재료역학은 이제 변형체를 다루는 학문이잖아요. 하지만 그래도 강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이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그런지 이제 좀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OABC라는 이제 강체보가 있고 AD와 BD 있죠.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건 케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이 최대 20kN까지 받아요. 이제 케이블은 축하중만 받는 애여가지고 이 케이블 방향으로 20kN이 딱 가해지는 순간 애가 부러진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OA, AB, BC는 여기를 해당하는데 이게 1.5m입니다. 다 똑같은 길이고 즉 이제 이 볼을 3등분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OD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이제 수직입니다. 이게 2.5m이다. 그 다음 제가 이제 표시를 하나 안 해온 게 뭐가 있냐면은 이 수평선에서부터 여기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가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 있죠? 여기가 20도입니다. 20도.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된 거고, 그럼 뭘 구하라는 거냐? P의 최대값 구하래요. 여기 하중 P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O와 D에 이제 지지가 돼 있습니다. 핀 지지가 되어 있어요. O, D가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P를 내리면은 보가 즉 이 OABC가 좀 내려가려고 하겠죠? 내려가려고 하면은 이 케이블이 붙잡아 줄 겁니다. 내려가지 말라고. 그래서 이 케이블에 힘이 걸리겠죠, 당연히. 내려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힘이 걸릴 겁니다. 보가 내려가지 말라고. 근데 이 힘이 20kN이 되는 순간 케이블이 똑 하고 부러져 버려요. 그러면 P는 얼마까지 줄 수 있겠냐라는 게 문제입니다. 힘을. 저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P의 최대값을 결정을 하는 건요, 결국에 이 케이블에 걸리는 하중입니다. 다른 건 P 값에 영향을 거의 안 주고 가장 중요한 요소는 AD와 BD가 얼만큼 버틸 수 있느냐가 P의 최대값을 결정을 할 겁니다. 많이 버티면 P가 커져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P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문장은 얘가 됩니다. 케이블의 최대 허용 하중은 20kN. 얘를 이용해서 P의 최대값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P의 최대값을 구해야 하면은 얘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케이블에 걸리는 하중을 P 값으로 표현해 오면 됩니다. 자, 다시 AD와 BD에 걸리는 케이블의 하중이 얘 T2, T1이라고 해봅시다. 이 T1, T2를 P에 대해 표현을 해오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P 값은 T1, T2와 관련이 있고 그럼 함수 관계로 볼 수 있고 그럼 T1, T2는 P로 분명히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럼 T1은 EP라고 해볼까요? EP라고는 이런 식을 내가 구해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T1이 최대가 20kN이니까 P는 그럼 10kN까지 버틸 수 있겠구나 라는 식의 풀이를 제가 지금부터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조금 직관적으로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안 한다고 이제 걱정할 필요는 없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조금 머릿속에 생각이 나게 될 겁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P를 구하려면 T1, T2를 우리가 구해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T1, T2를 구할 거예요. 자, T1, T2가 여기 이제 T2 이렇게 T1이 있는 상태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떻게 구하죠? 평형방정식을 쓰면 됩니다. 그럼 평형방정식을 쓰고 정정구조물이면 거기서 끝을 내면 됩니다. 평형방정식이라고. 근데 만약에 부정정이었다면 평형방정식에 플러스 적합방정식, 흰변이 관계식 이런 것들을 좀 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정정인가요? 부정정인가요? 그걸 좀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부정정,
체크라고 부를게요. 저는 이제 부정정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제가 저번 시간에 예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R과 3n을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R과 3n. 이제 R이 3n보다 크면은 얘는 부정정이고 같다면 평형으로만 풀 수 있는 정정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했죠. R은 뭐냐면 반력의 개수고 n은 부재의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력 개수와 부재의 개수를 세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방법은 좀 많습니다. 정정인지 부정정인지를 체크하는 거 R3N으로 체크를 할 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방법이 조금 돼요, 문제마다. 여기서는 이제 좀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력이 구조물을 지지하는 힘이거든요. 반력은 구조물을 지지하는 힘이에요. 그러면 구조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식을 어떻게 쓸 건지가 정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림을 제가 그려왔는데 구조물이 뭐죠? 여기서 구조물은 OABC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만들고 이걸 이제 구조물로 보고 이제 나머지를 반력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OABC가 구조물, OABC를 구조물로 보는 경우에는 반력은 몇 개가 되냐면 O에 핀지지니까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반력이. 그 다음에 A에 이제 A 뒤쪽으로 향하는 이 두 개가 한 개죠. 한 개가 있고요. B에서 이쪽으로 향하는 얘 한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총 반력은 4개가 되는 거예요. 4개. 근데 부재의 개수는 우리가 이걸 구조물로 봤으니까 구조물의 부재는 딱 한 개죠. 그래서 얘는 3이 되고 결국 OABC는 부정정이 됩니다. 얘는 이제 부정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되고요. 하나의 방법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전체를 구조물로 보는 거예요. 전체를 구조물로 본다는 건 지금 이 케이블과 이 보호를 전부 다 합쳐서 구조물로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빛나는 선으로 제가 이제 그려놓은 게 전부 다 구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O와 D에 있는 핀으로만 이제 지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물을. 자, 그럼 이때 부재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부재는 구조물을 전체로 봤으니까 하나, 둘, 셋 해가지고 총 3개고 반력은 그럼 이때는 9개가 됩니다. 그쵸? 9개가 돼요. 자, 그럼 반력 개수. 이게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A에 일단 핀이 지지가 되어 있습니다. 핀 지지 2개, 그리고 B에 핀 지지 2개 있고요. O에 핀 지지 2개, 그리고 D에 핀 지지 2개 해서 8개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정정 구조물이 되는 거죠. 9개보다 작잖아요. 그럼 부정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부정정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제 풀이는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반력 개수를 이렇게 세시면 안 돼요. 자, 뭐가 틀렸나요? 정확히는 D점에서 발생하는 반력이 4개입니다. 왜 4개냐? 지금 O와 D에 핀 지지가 있죠. A, B는 핀 연결이 돼 있고 O, D는 핀 지지가 돼 있는데 O와 D에 있는 핀 지지를 딱 떼고 구조물만 볼게요. 구조물. 그러니까 구조물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구조물이죠. 지금 케이블과 보만 떼온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부재가 총 3개고 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게 하나, 둘, 3개입니다. 그래서 연결점으로만 생성되는 반력이 총 6개입니다. 6개.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지를 하려고 O와 D에 핀 지지를 설치를 하면은 반력이 추가로 여기 2개, 여기 2개가 생기는 거예요. 즉 총 10개의 반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8개였는데 왜 지금 10개가 된 거냐면 D에서 반력이 4개인데 왜 4개냐? 2개는 구조물들끼리 연결하려고 쓴 핀인 겁니다. 핀 연결을 하려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D에 핀 지지를 설치를 해서 이 지지가 구조물에 주는 2개인 겁니다. 근데 이걸 2차원에 그리다 보니까 D가 그냥 한 점으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림에서는. 하지만 여기에는 구조물을 연결하는 핀과 그리고 구조물을 지지하려는 핀 이렇게 2개 해서 총 4개의 반력이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총 10개, 9개 이렇게 봐도 부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부정정이 되고, 자, 그럼 부정정은 어떻게 풀었죠? 우리가 평방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제 적방도 있어야 됩니다. 적합방 정식. 그리고 뭐 힘변이 관계식도 여러분이 뭐 쓰셔야겠죠? 힘변이 관계식. 뭐 이 3개, 뭐 셋 중에 뭐 2개만 써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셋을 조합을 할 겁니다. 좀 지워볼게요. 여기다 이제 좀 다른 걸 써야 돼가지고. 그럼 어떻게 풀까? 평형 방정식을 먼저 시작을 할 겁니다. 평형 방정식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관심사는 P
그리고 이제 T1과 T2입니다. 케이블 최대 허용 하중. 그러니까 이 T1과 T2를 P로 나타내는 게 핵심이잖아요. 이제 여기 있는 걸 이제 T2, 여기 있는 걸 이제 T1이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평형 방정식을 쓸 건데 어떤 자유물체도를 떼우냐? 가장 좋은 거는 T1, T2, P가 있는 자유물체도를 떼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자유물체도가 바로 OA, B, C입니다. 뭐 전체 구조물 얘를 자유물체도를 떼도 되긴 되죠. 근데 이렇게 자유물체도만 떼와도 T1, T2, P를 전부 다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굳이 큰 애를 떼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다 반력을 다 표시를 해주면은 이 케이블이 이렇게 T1이 당길 거고, 뭐 여기도 평행 같긴 하지만 얘가 조금 더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뭐 이제 O에도 반력이 있어요. OI, OX라고 해줍시다. OI, OX라고 해줄 거예요. 자, 그럼 평형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T1, T2, P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운 평형 방정식에 T1과 T2와 P가 포함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없으면 없을수록 좋죠. 자, 그런 식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평형 방정식을 세울 건데 시그마 모멘트 O는 0을 쓰면은 T1, T2, P를 한 번에 넣고 나머지 미지수는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5점을 기준으로 하면 OX와 OY는 모멘트 식에 포함이 안 되죠. 거리가 없으니까. 그럼 T1, T2, P를 식을 쭉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기냐? 뭐 T1, T2는 어차피 모르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모멘트를 이용을 할 건데 모멘트 이용하려면은 모멘트 식이 힘과 거리를 이제 외적을 하면 되죠. 정확히 거리와 힘 순서대로 외적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T1에 대해서 모멘트를 세울게요. 그럼 A 거리가 1.5고요. 여기 힘 크기 T1이고, 그 다음 이제 크기를 구하려면 사인 값을 처리를 하면 됩니다. 사인 값, 사인 세타, 세타가 이 사이각이죠. 자, 근데 문제는 지금 세타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타를 우리가 구해올 필요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하냐? 계산을 다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어떻게 구하는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앞에 있는 걸 다시 설명을 하면은 A점에 이렇게 인장력 T1이 있을 텐데 요 거리 1.5m인 거 알아요. T1은 어차피 몰라도 돼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모멘트 식을 세우려면 이 사이각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T2를 구하려면 이 사이각도 알아야 되겠죠? 자, 얘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이거는 정력학 수준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구해왔었냐면 여러분 이 삼각형 보이죠? ODA 보시면은 여기가 70도예요. 왜냐면 R이 20도잖아요, 각도가. 그래서 90에서 20을 빼면 70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리 알아요. 2.5m. 그리고 이 거리는 1.5m죠. 그렇다면 이 거리를 L1이라고 할 때 우리가 L1을 구할 수 있습니다. J 코사인 법칙을 써서 식을 써보면 L1의 제곱은 2.5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2.5 곱하기 1.5 곱하기 코사인 70 이다라는 거 우리가 정력학 거의 첫 챕터 뭐 강체라는 걸 배우기도 전에 이제 배웁니다. 우리가 2장에서 정확히는 배워요. 이렇게 해서 L1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삼각형을 잡게 되면은 여기가 70도, 여기가 2.5, 여기가 1.5니까 여기 L2 길이가 나오게 됩니다. L2 J 코사인 쓰시면요. 그래서 여기를 L1이라고 하고 여기를 L2라고 하면은 J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L1을 구할 수가 있고 L2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한 값이 뭐냐면 L1은 약 2.44m가 나오고요. L2는 3.18m 정도가 나옵니다. 뭐 이제 뒤에 소수점 처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 각도였잖아요. 아까 구할 때. 자, 여기 각도는 어떻게 구해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각도를 뭐 세타라고 하면은 2.5니까 사인 세타분의 2.5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이 기억이 안 나면 여러분 이제 정력하게 다시 보고 오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이거랑 사인 법칙 계속 쓰려면은 여기가 70도였죠? 여기가 70도고 L1 여기가 L1이에요. 사인 70도분의 여기가 L1 이거 L1이 이제 2.44m라면서요. 이렇게 하면은 세타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각 DAO를 구하잖아요.
그럼 여기 각도가 74.6도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DAO. 그걸 똑같은 방법으로 이 삼각형을 잡고 사인 법칙을 쓰면은 이 각도가 나오겠죠? DBO. 각 DBO는요 47.6도가 나온다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길이와 각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거 왜 구했냐? 우리가 여기 모멘트식 구할 때 거리 곱하기 힘 그리고 각도 사인 값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각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모멘트식이니까 5점을 잡고 했을 때 OI와 OX는 식에 필요가 없고, 그럼 T1만 식에 넣어주면 되는데, T1을 거리는 1.5m입니다. 1.5m. 이제 단위는 뺄게요. 1.5m. 그리고 힘의 크기는 T1이죠. 거기 T1 그리고 곱하기 거리 벡터와 힘 벡터의 사이값에 대한 여기 세타라고 하면은 사인 세타를 우리가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 사인 몇 도였냐면 74.6도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부호는 이 점 기준으로 거리 벡터 그리고 힘 벡터, 그다음에 오른손 법칙으로 해보면은 플러스 방향이 됩니다. 우리가 보는 방향 쪽으로 모멘트 벡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플러스고, 똑같이 T2에 대해서 해주면은 플러스 T2 거리 벡터는 길이가 3m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T2 힘의 크기는 T2고, 여기 각도 세타라고 하면은 이 세타는 47.6도였죠. 그래서 3 곱하기 T2 곱하기 사인 47.6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T2 했고 T1 했고 OI, OX는 어차피 필요 없고 7.5kN 해줘야죠. 7.5kN. 자, 얘는 어떻게 해주냐? 얘도 뭐 똑같이 이렇게 거리 벡터 해주면은 여기가 2.25m입니다. 2.25m고 힘의 크기는 7.5고 이 사이각 알파라고 하면은 이 알파는 70도입니다. 왜냐면 여기 사이각이 20도라고 했었잖아요.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거리가 2.25였고 곱하기 크기는 7.5고요. 곱하기 사이각이 70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P 해주면 되죠. P는 OC의 거리가 4.5m고 똑같이 사이각은 70도, 힘의 크기는 P죠. 이걸 해주면은 마이너스 4.5 힘의 크기는 P 곱하기 사인 70도는 0입니다. 식이 되게 길죠? 이걸 이제 사인 값을 막 다 계산기 쳐가지고 해보면은 식이 뭐가 나오냐면 얘도 복잡해요. 1.45T1 더하기 2.22T2는 15.86 더하기 4.23P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 복잡하죠? 자, 그 다음에 평형방정식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작성을 했어요. 우리가 한 자유물체도에 대해서 평형방정식은 3개까지 작성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2개를 더 쓸 수가 있는데, 자,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는 T1, T2, P만 필요하거든요, 식에. 근데 여러분이 평형방정식을 어떤 식을 세워봐도 T1, T2, P만 있는 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OX, OY가 식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2개가 더 남았지만 이건 OX, OY를 포함하기 때문에 일단 보류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평형방정식을 다 썼으니까 적합방정식을 쓸 건데, 적합방정식을 쓰다가 OX, OY를 써야 될 때가 오면은 그때 와서 여기서 이제 평형방정식을 또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안 익숙하니까 평형방정식 일단 무조건 3개를 써요. 이렇게 하나 작성하고 OX, OY가 들어간 식을 써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풀이가 조금 진화를 하다 보면은 지금 OX, OY가 당장은 필요 없다는 걸 알고 적합방정식으로 넘어갔다가 이걸 쓰다가 OX, OY 알아야겠는데 할 때 다시 넘어오는 풀이를 여러분이 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적합방정식을 쓰다가 혹시 필요하다면 OX, OY를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사실 이제 쓸 일이 없습니다. OX, OY가. 지금 여기까지만 내도 풀이는 평형방정식으로는 끝이 납니다.